네, 계속해서 우리가 매우 익숙한 유형 속력거리 시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이죠.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 식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거리와 또 시간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죠. 네, 시간을 이항을 시키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고요. 여기에서 시간만 한쪽에 남기고 속력을 이항시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나옵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신 식입니다. 여러 번 했죠, 저희가. 그리고 네, 속력거리 시간 문제에서 네, 단위를 통일하는데 단위 통일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속력의 단위, 네, 속력의 단위로 네, 시간과 거리를 모두 맞춰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잊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속력이 시속 몇 킬로미터다 라고 하면 네, 시간은 시간, 그리고 거리는 킬로미터에 맞춰야 되고요. 네, 분속 몇 메타로 움직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시간은 분에 맞추고 거리는 미터에 맞춰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네,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시속 2km로 올라가고 속력을 알려줬네요. 네, 시속 2km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시속 네, 6km로 걸었습니다. 네, 총 걸은 거리가 6k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은 거리가 6km인데 네, 이때 걸린 시간은 80분입니다. 자,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지금 속력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은 80분이 아니라 분으로 놓지 말고 시간으로 고쳐야 되겠죠. 네, 80분으로 시간을 고치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60으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러면 네,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 시간. 자, A 시간. 만약 3분의 2분의 3시간을 만약 분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으로 고치는 거는 60을 곱하면 되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렇죠? 네. 시간은 60분이니까 분으로 고치면 2분의 3 곱하기 6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90분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90분을 시간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네, 이제는 네, 60분이 1시간이니까 네, 거꾸로 90을 60으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분을 시간으로 고칠 때는 60을 나눠주고요. 네, 시간을 분으로 고칠 때는 곱하기 60을 해줍니다. 네, 시간으로 고칠 때는 나누기 60을 하고요. 네, 당연한 거지만 네,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자, 그래서 단위를 시간으로 통일해서 3분의 4시간이라고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80분이 아니라 3분의 4시간 동안 걸렸다. 그러면 오른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라. 네, 그럼 거리를 변수로 놓으면 되겠네요. 오른 거리를 x, 내려온 거리를 y로 놓겠습니다. 거리. 그럼 올라간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놔야 되겠죠. 내려온 거리는 y 킬로미터만큼 내려오면 됩니다. 네, 속력이 시속 6km라고 했으니까 거리를 킬로미터로 놓는 거죠. 네. 그리고 전체 걸린 시간은 3분의 4시간. 이게 저희가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리고 총 걸은 거리가 6km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이겠죠. 총 걸은 거리. 걸은 거리는 얼마입니까? x 더하기 y죠. 이게 얼마입니까? 6이란 얘기죠. 두 번째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나요? 이번엔 걸린 시간이 주어진 조건이겠죠.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구하는 식은 속력분의 거리죠. 네, 속력이 주어졌고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속력이 올라갈 때는 2였고 거리가 x였습니다.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6이었고 거리가 y였네요. 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전체 시간은 3분의 4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2와 6과 3이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합니다. 네, 골고루 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골고루 이렇게 곱해줍니다. 3x 더하기 y는 3, 2, 6, 8입니다. 자, 이게 2번식이네요. y 똑같으니까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x-3x는 6 빼기 8입니다. 마이너스 2x는 2, 마이너스 2, x는 1이네요. 자, x 더하기 y가 6이니까 1 더하기 y는 6, y는 5. 즉, 네, 올라간 거리는 1km, 네, 오른 거리는 1km. 그 다음에 내려온 거리는 얼마입니까? 5km가 되겠네요. 네. 검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걸린 시간, 네, 뭐 둘을 더하면 6km라는 건 맞았고요. 네, 걸린 시간이 과연 3분의 4일까요? 네, 시속 2분의 올라간 거리는 1 더하기 네, 시속 6분의 내려온 거리는 얼마입니까? 5니까 둘을 더하면 얘가 6분의 3이죠. 그러면 6분의 8, 네, 3분의 4가 맞습니다. 3분의 4시간이 걸렸네요. 검산을 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유형이네요. 농도 문제입니다. 농도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농도를 구하는 식이죠. 농도는 네,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네, 100g의 소금물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5g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면 네, 그러면 농도는 100분의 5 곱하기 100 해서 5%가 되는 거죠. 5%의 소금물이 100g이 만들어지려면 물은 몇 g 있어야 되나요? 소금은 몇 g 있어야 되나요? 네, 물이 95g, 소금이 5g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소금물은 네, 이렇게 네, 여기가 100g이다 라고 하면 소금물이 5가여야 되고 물이 95여야 됩니다. 그래야 둘을 더해서 전체 소금물의 양은 100이고 그 중에 소금이 5가 있으니까 100분의 5에서 5%의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자, 소금의 양은 이 식을 고치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네, 소금물의 농도가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었으니까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네, 100을 이항시키고 전체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을 이항시키면 100분의 라고 분모로 들어갈 거고요. 전체 소금물의 양을 네, 분자로 곱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네,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식이죠. 네,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 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네, 전체 소금물의 양이 200g이 있는데 이 소금물의 농도는 5%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네, 100분의 농도 네, 100분의 5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 200을 하면 네, 그러면 10g이라고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소금물의 농도 문제에서 가장 또 알고 있어야 될 거는 A 소금물과 B 소금물이 합쳐져서 네, A 더하기 B라는 소금물, C라는 즉 뭐 C라는 소금물이라고 하죠. 이걸 C라고 하면 C라고 하는 소금물이 만들어지면 소금은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A 소금의 양과 B 소금의 양을 더하면 새로 나온 이 C, 둘이 합해진 이 C 소금물의 전체 소금의 양과 같다. 소금은 도망가지 않는다. 네, 물을 합쳐도 소금을 합쳐도 소금은 네, 둘을 더한 만큼 원래의 소금의 양을 더한 만큼 네, 둘이 합쳐진 소금의 양 속에도 똑같은 양의 소금이 있다. 네, 요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을 섞어서 3%의 소금물 200g을 만들었습니다. 2%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은 각각 몇 g입니까? 근데 변수를 금방 넣을 수 있겠네요. 2%의 소금물, 전체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하고 6%의 전체 소금물의 양을 y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둘을 합쳐서 첫 번째 조건은 소금물 200g이 됐다. 금방 나오죠. 첫 번째 방정식은 둘을 더했더니 200g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뭘 가지고 구하면 될까요? 네, 소금의 양으로 하면 되겠죠. 네, 소금은 도망가지 않는다. 방금 전에 저희가 해본 겁니다. 좀 소금의 양. 첫 번째 X 속에 있던 소금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네, 100분의 농도가 2%죠. 2%였고 양이 X였죠. 소금의 양은 X, 전체 소금의 양은 X였습니다. 이만큼의 소금이 있었던 거고요. Y 속에는 소금이 얼마나 있었나요? 농도가 100분의 6입니다. 곱하기 Y를 곱하면 이만큼의 소금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합쳐진 소금은 어떻게 되나요? 농도가 3%이고 전체 소금의 양이 200g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정식이네요. 네, 방정식 구했으면 네,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두 번째 방정식을 좀 간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2x 더하기 6y가 3 곱하기 200이네요. 자, 아직 2로 다 나눠줄 수가 있죠. 네, 2를 다 나눠주면 2, 3은 그 다음은 100 이렇게 되죠. x 더하기 3y가 300 되겠네요. 자,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 더하기 y가 200, x 더하기 3y가 300입니다. 자, 둘을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00이네요. y는 얼마입니까? 50이 되겠네요. 자, x 더하기 y가 200이었으니까 1번식에 집어넣으면 x 더하기 50은 200. 자, 그러면 x는 얼마입니까? 이항시키면 150이 되겠네요. 즉, 2%의 소금물은 2%의 소금물 150g, 6%의 소금물은 몇 g? 50g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